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상대사 시중장을 신구당서가 입증을 한다. 그래서 구리와 조선과 고구리를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요, 상대사 시중장에는 고구리 백제가 전성할 때의 강병 100만으로 남으로 5월을 평정하고 북으로 유연전을 흔들었다. 그래 장안국가에 큰 근심거리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련이 이제 이 말을 외면을 했어요. 사만이 고구리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 이련이 안 한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이걸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성호이익이 이 글을 보고 가소라 2자를 남겼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조선 시절에도 그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가지고 또 연구하는 그런 논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백제의 패망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백제가 어디서 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사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 백제가 공주부에서 망했느냐 아니면은 유연전의 5월 지역에서 망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역사는 역사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 연구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분명히 지금 구당서와 신당서에 보면은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삼국지도 그렇고 삼국유사도 그렇고 그 모든 사서가 똑같이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나누어 가졌다고 돼 있으면 이거요. 왜 그런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충청도에서 백제가 망했다면은 발해가 차지하려면요. 지금 뭐 충청도까지는 안 가도 경기도까지는 발해가 차지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사 상식하고는 안 맞는다 해서 연구를 안 하고 삼국사와 동의전을 취사 선택해 가지고 10세기 이전을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백제가 패망한 것이 신라와 발해말갈에 나누어 가려면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하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남제석권 58이었습니다. 남제석권 58지역 광양, 안국, 낙랑대방, 청하, 성향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다. 제가 여기다 이제 성문인데도 대방을 넣고요. 동항성이 있는 데가 낙랑군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대방을 넣게 된 이유는요. 삼국사 김유신전에 보면요. 신라군과 당나라 군사가 싸우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군사는 성문에다 진을 치고 신라 군사는 대방에 진을 쳤다. 그러면 이게 접전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금 성문이 지금 석가장이에요. 그 석가장 내에 대방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지금 석가장 속에는 남쪽으로 대자를 쓰는 지명과 방자를 쓰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문을 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국 밑에 이제 안평시에 동항성이 있습니다. 동항성이 고구려 때 고구려 수도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어딘가에 낙랑군이 있다. 지금 신락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락이라는 말은 새로운 낙랑군이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을 낙랑군으로 봅니다. 어떻게 됐든 남제에서 백제 지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제에서 백제 지명이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데 그 남쪽으로 뭐가 있냐? 바로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 동명과 덕안 서쪽에는 항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항성이라고 표현했죠. 당나라고 교육하는 그러니까 지역에 당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항성이. 그런데 이 항성이 당나라와 신라의 국경 지역이라면 서와도 주나라와 조선 경계에 있거든요. 그게 같은 지역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백제가 이 지역에 있다. 바로 이제 상세사 16장에서 얘기하는 그 지역에 백제가 패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신라 지징왕 때 신라가 이게 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삼국사 편찬팀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간 하는 하다가 신라 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다. 그런데 최치호는 전부 다 왕이라고 한 신라를 기록했다. 여기 말하자면 유엔제노 5월에 5월과 제노 사이에 신라는 전부 다 왕으로 한 신라고, 그리고 마리간에서 신라 왕이라고 한 것은 독립한 신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 구당서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고 만 땅에 세워진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다. 그러면 사마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마는 외와 고구려 사이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기준이 해주로 들어가서 위반한테 쫓겨서 해주로 들어가서 사마를 일으킨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황하 이남이거든요. 그럼 신구당서에 나타나는 동명과 덕안이 있는 이 지역, 그때 이제 고구리는 유주, 영평, 고대인서, 은산, 신성, 지금 이 고구리지모로 지금 은산이 지금 은성이라고 돼서 지금 팥달령 가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은산입니다. 근데 이제 삼국사는 은산으로 써 있고 지금 이 당세에는 신은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지금 신성이 이제 남쪽에 있거든요. 지금 신성이. 아, 그리고 이제 고대 인성은 주구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백제지명이 이렇게 지금 황하 이남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단 한 개의 백제지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어디서 망했느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발해만을 감싸고 있는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하고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을 신라가 차지했다. 연구될 수가. 그리고 당세에서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고 마한 땅에 세워진 백제 동쪽에 신라가, 동북쪽에 신라가 있다. 이 얘기가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특이할 것은 부여융을 당나라가 대방왕이라고 임명을 합니다. 대방왕으로 임명을 하면서 가서 옛날에 백제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보내서, 근데 신라가 너무 강성해져서 백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구려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당시에는 고구려 사거리에서 났잖아요. 그런데요, 고구려에서 죽었는데 묘가 어디서 나왔냐? 저 묘지석이 어디서 나왔냐? 북망산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 부여용 묘지석이 지금 개봉박물관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여용이 고구려에서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휴전 북쪽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죽었는데 북망산까지 운구해가지고 묻었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는 5월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북망산에 묻었다. 이게 옳은 해석이 아닐까요? 그게 지명만 있는 게 아니고 부여융이 고구려에서 죽었는데 묘지석이 북망산에 발견됐다. 그 땅이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묻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구당세 백제 패망을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요 산서성에 지금 요주가 있습니다. 이 요주가 바로 고구려 요동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됐거든요.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기념으로 거기를 요주로 했다. 이 요주가 당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지도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요의 동쪽이 요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동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만주에다 요동성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의전의 얘기는 유엔제는 5월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49년 전쟁터가 하북성 산서성 북쪽에 있고 고구려 패망할 때 지명이 바로 하북성과 산서성에서 나오고 백제의 패망이 산농성에서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동의전은 바로 유엔전은 5월을 기록한 역사서다. 그럼 삼국사는요, 지금 황해의 동서를 다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동의전을 황해동 쪽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삼국유사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삼국유사에 낙랑국 항목을 만들어 놓고 한나라 낙랑군으로 덮고 동의전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련이 그렇게 했다면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처에서 삼국사에서 글자를 바꿔서라도 조선 8대 맞춘다. 동의전도 조선 8대 맞춰야 된다. 그게 조선사 연구처예요. 동의전이 유엔제는 5월을 통치했다는 것을 신채호도 알았어요. 왜? 이 지금 상대에서 시중장에서요. 글자를 바꾼 것이 폐수구에 나옵니다. 유연을 유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신채호도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동의전을 조선 팔도 역사로 알았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동의전은 유엔제는 5월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제서를 비롯한 신구단서, 삼국지, 후한서.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동의전을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대신요, 동의전을 연구할 때 우선 사기에서 남제서까지가 1차 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양서서부터 당서까지는 2차 사서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2차 사서가요, 1차 사서보다 조금 말하자면 남자서까지 나오는 그 동의전의 얘기를 약간 다르게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지금 백제 폐막으로 보면, 고구려 폐막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동의전을 전체를 연구할 때는 분명히 남제에서까지가 1차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사서는 손을 좀 덜 댔다라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서는 손을 좀 보았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 창성에 대한 것을 손 본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신구당서가 상대적 시중량을 입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